박희락 교수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미 백악관은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접근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미 의회가 지난해 금년도 국방 예산을 결정하면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작성했지만 다른 부처들도 협력해서 백악관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총 16쪽으로 작성된 내용인데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 언론은 미국이 신냉전 시대를 선언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경쟁적 접근, competitive approach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해온 다수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malign이라는 형용사를 8차례나 쓸 정도로 비판적이고 약탈 경제, predatory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중국 전체와의 대결이 아니라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읽은 바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앞의 두 쪽 도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40년 이상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접근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기회를 국제사회의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통해서 약소국들을 강압하여 미국에 반대하도록 했고 그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적 접근을 채택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Clear-eyed assess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기만에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과 일부 마찰이 생기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경쟁적 접근을 위해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과 동맹 및 우방국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넷째, 위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우선 미국의 단결입니다.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 각 주정부, 민간 부분, 시민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으로서 백악관은 2019년 6월에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미 국무부에서 2019년 11월에 발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이어서 본론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도전,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쪽에 걸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도전인데요. 중국은 2010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공정한 무역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국가주도 무역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국익만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은 약탈적 경제 실태, predatory economic practice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적 강점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서 중국은 인권, 자유, 행복과 같은 가치를 부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가치, 즉 일당 독재, 국가 주도 경제,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복속 등을 추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이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서 집합시켜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인 선동 활동을 하고 있고 언론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서 중국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협이나 강압을 사용하고 있고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도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전 다음에는 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두 쪽 정도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이미 핵심 방향이 제시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내용은 원칙적 현실주의,
principled realism으로 복귀한다는 새로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 현실주의는 결론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6쪽 정도에 걸쳐서 세부적인 구현 조치, implementation 조치를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다양한 도전으로부터 미국은 미국인, 미본토, 미국의 생활 방식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서 무역, 해킹, 스파이 활동 등 중국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악해서 처벌하고 중국의 선동을 차단하며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을 스파이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인 유학생, 연구 분야,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번영을 고양하는 것으로서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중국의 보호무역 장치를 제거하며 2020년 1월 합의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중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오지 산업 등 미국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로서 핵의 3축 체계를 현대화하고 극초음속 운반수단, 사이버 및 우주 역량을 강화하며 화력의 치명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항행의 자유작전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유지하되 대만과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대만 양측의 입장차는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대량의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대만군의 높은 자위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미국의 영향력 향상으로서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촉구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가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하고 홍콩의 장래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와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지속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경쟁을 냉정하게 이해한다면서 원칙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경쟁적 접근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다음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